칼슘이라는 영양소의 기능, 효능, 요걸 한번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요번에 아미노산에 대해서 자꾸 제가 자료를 확보하라고 그랬죠. 알아보고 공부하고 자기 것으로 정리하고. 그러면은 20종의 아미노산 중에 보니까는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다. 탄수화물은 과다증, 탄수화물로 인해서 생기는 병,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 대부분의 성인병은 탄수화물 과다.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먹는 대로 흡수돼요. 근데 단백질은 과다, 우리 몸 안으로 과다 섭취되기는 힘들어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은 그 흡수되는 양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장에서 썩어요. 그래서 그 장에서 썩은 부패 산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혈액을 산성화시켜요. 과도한 단백질은 아주 훌륭한 유해균의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그러면 왜 우리 몸속으로 많이 먹었을 때 과잉 현상이 드무냐?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은 가장 소화되기가 어려운 음식이에요. 어려운 영양소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소화돼서 들어오려면은 아미노산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때 많은 소화액이 필요해요. 위산에 의해서 전처리, 즉 펩신에 의해서 위산과 펩톤이 만나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되고 위산은 또 단백질을 연화시키죠. 그리고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단백질을 쪼개죠. 소장으로 내려가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또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또 분해되죠. 그리고 장으로 내려가서 장세포 속에 들어있는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그 장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소화효소에 의해서 또 분해돼요. 그래서 그건 첫 번째 이 단백질은 위장에서 전처리가 안 되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장에서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장은 단백질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오면 더 이상 문을 닫아버리죠. 못 차단해요. 건강한 장은 스스로 영양소의 흡수를 조절을 해요. 근데 탄수화물은 그게 잘 안 돼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웬만큼 해서는 과다 섭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 형태로 먹게 된다. 액상 지방 형태로 먹게 되면은 이제 충분한 흡수가 되고, 그리고 그것도 이 담즙 분비나 장액 분비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 변으로 나가죠. 결국 과다 섭취되는 것은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칼슘의 기능을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아미노산 청춘이 나오면서 아미노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같지 않던가요? 똑같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20종의 아미노산과 칼슘이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칼슘 외에 수많은 미네랄의 기능, 이게 아미노산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아미노산이 제 기능을 하려면은 칼슘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려면. 그리고 칼슘이 이러한 칼슘과 미네랄이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려면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칼슘과 청춘을 같이 드실 때 최고의 시너지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산은 뭐냐?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건 지방산은 그렇게 아주 메마른 특별한 영양실조, 즉 섭생에
아주 빈약한 섭생이 아닌 이상은 지방산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산은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지방산 식품,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 씨유, 아마씨유 이런 것들이 다 지방산 식품들이에요. 액상기름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지방산이 부족한 사람들 전반적으로 모든 씨앗류에는 지방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씨앗류는 곡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미유, 고추씨유 또 뭐예요? 우리 그 씨앗은 다 기름이 있는 거예요. 기름. 왜냐면은 이 지방산은 호르몬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이 지방산 식품이 없으면은 물질이 없으면은 호르몬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포막의 주 구성 성분이에요. 액상 지방으로 세포막이 싸져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통과할 수 있죠. 액상 지방과 아미노산의 결합체, 액상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들이 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연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아차 잘못 가공하면은 이 가공엔 우리가 지방산 식품을 이렇게 가공한다든지 튀김을 많이 먹는다든지 변형된, 그러니까 요리할 때 열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산소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공업적으로 또는 식품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키죠. 그게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고체 형태예요. 근데 세포가 우리 몸이 정상적인 액상 형태의 시스형이 부족할 때는 변형된 트랜스형을 구분을 못하고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포막이 굳어버리죠. 그럼 물질 통과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것들은 특별하게 식생활이 불량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과다하게 부족하지는 않죠.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이건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은 부족해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단백질 부족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백질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병원에서는 고기를 먹어라, 소고기를 먹어라, 뭘 먹어라. 왜 저는 답답한 게 병원에 가서 단백질 부족한 사람한테 소고기 먹으라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두부 먹으라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두부 드세요. 콩자반 드세요. 하면 훨씬 낫단 말이다. 근데 꼭 소고기를 먹으라고. 콩 속에 식물성 단백질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아미노산이 훨씬 더 적합하게 들어있어요. 소화되기도 쉽고. 근데 서양 영양학에서 이걸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은 초식동물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되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거고,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결국 아미노산을 섭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가 어려워요.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가 쉽고, 그리고 아미노산의 함량이 분포도가 각각의 20종의 아미노산의 그 함량이 콩보다도 소고기보다도 콩이 훨씬 더 사람에게 적합해요. 식물성 콩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이. 근데 소화력의 문제, 즉 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미노산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육질에 근육을 그러니까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운동을 해요. 근육을 만들게. 그러면 근육이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미노산이 충분하냐? 그런 사람들마저도
단백질 부족 현상을 갖고 있어요. 단백질을 만드는데 물론 아니 근육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필요로 하죠. 즉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예요. 전반적인 기능에서 우리는 특별한 아미노산, 예를 들어 근육을 만들기 위한 아미노산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아미노산은 20종의 아미노산이 다 필요해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더 필요한 게 필수 아미노산이죠. 비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때는 필수 아미노산이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돼요. 이 구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근데 비필수 아미노산도 추가로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필수 아미노산이 다른 부족한 것들을 하는데 사용되죠. 그러니까 근육만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백질이 충분하다, 즉 아미노산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육은 우락부락한데 머리카락이 끊어져요. 근육은 우락부락한데 손발톱이 찢어져요. 전부 다 뭐예요? 아미노산 결핍이죠. 단백질 결핍. 또 반대로 칼슘의 결핍. 반대로 하기보다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런 것도 혹시 많이 먹는다 해도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아미노산 부족.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는데 그거 장에서 썩기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피부가 전부 다 건조하고 아토피, 건선까지 가잖아요. 이 몸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혈통은 아미노산 형태로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속에 바로 또 아미노산이 들어있죠. 비타민 속에는 특히 글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글리신이 갖고 있는 그 성분을 극대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핍되기 쉬운 것은 아미노산이에요. 지방산 식품,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씨앗류의 기름을 먹게 되면은 지나치게 정제되거나 가공되지 열을 가하지 않는 그런 씨앗류의 이 식품을 먹게 되면은 지방산은 그렇게 부족할 리가 없죠.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식단에서 다 챙기지 못하니까 또 지방산 제품이 있는 거죠. 그 지방산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오메가3 제품이에요. 근데 이 오메가3가 또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죠. 오메가3, 6, 9. 이게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씨앗류에 다 들어있어요. 함량이 서로 다를 뿐이죠. 이것들 우리 몸속에 다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미네랄이. 그래서 오메가369가 들어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식단에서 섭취를 하고 그리고 소화력, 흡수력이 부족한 경우 아무리 먹어도 부족하고 또 일일이 다 챙겨 먹을 수 없게 자꾸만 식단에서 놓친단 말입니다. 외식을 많이 하고 집안에서야 신경 써서 챙겨 먹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주로 바쁜 현대인들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산 제품, 액상 기름에 양질의 지방산 식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건 안 먹는 게 좋아요. 식당에 나오는 거 비빔밥 같으면은 참기름 나오죠. 그거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다 산패된 거예요. 식단에 있는 들깨가루. 그거 통들깨가 아닌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다 오래돼서 산패된 거예요. 그 눅눅한 식당 속에서 습기까지 머금어 가지고 그거 먹으면 독이 되는 것들이 다 산패된 지방산.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어요. 지방식품이 없으면 암도 없다. 그러니까 가장 부패되기 쉬운 음식이 지방식품이에요. 지방식품. 그러면은 지방이 부패될 때 과산화지질로 돼가지고 이것이 염증의 원인이고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니까 원인이고 그것이 암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식품이 없으면 암도 없다. 그래서 지방식품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껄끄러워져요. 후추도 통후추 넣어가지고 돌려서 식단에서 보면 돌려가지고 쓰는 거 있어요. 그런 거라면은 많이 쓰세요. 그건 통후추인 경우. 근데 그 외에 가루로 되어 있는 빠져 있는 후추는 쓰지 마세요. 참기름 그냥 병에 있어 식당에 놔뒀다가 오늘 쓰고 오늘 남은 거 또 내일 쓰고 또 남은 거 내일 쓰고 또 남은 거 또 내일 쓰고 그거 안 드시는 게 100번 1000번 나아요. 집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걸 섭취하려면 고농축으로 좀 해놔야죠. 그 고농축으로 해놓은 것들이 뭐냐면은 건강식품들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혈통이죠. 그리고 루테인. 특히 혈통 속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계열인 감마리놀렌산, GLA가 들어있죠. 기본적으로 건강식품에 오메가3, 그래서 EPA, DHA 이렇게 되어 있죠. 식물성 오메가3 제품에는 DHA가 많아요. 동물성 오메가3에는 EPA가 많아요. 근데 사람의 몸에는, 우리 몸은 EPA보다도 DHA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해요. 굳이 그것을 정량적으로 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DHA는 뇌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DHA도 몸에도 필요한, 이 체세포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실제로 양으로 따질 때 이 DHA가 EPA보다 더 많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DHA를 생각하는 거지, 이 정도면 뇌만, 눈과 뇌만 관련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6계가 있죠. 단순한 오메가6, 이건 이제 뭐 식용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그건 물론 오메가6계예요. 근데 이게 과다해서 문제가 된다는데, 지금 우리가 식물성 기름으로 태우는 거, 옥수수나 콩기름은 대부분이 오메가6예요. 근데 이 계열에 들어가는 오메가6에 해당되는 건데, 이 오메가, 우리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이 오메가6가 GLA, 감마리놀렌산으로 전환돼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랄지 기타, 이 오메가6가 이 감마리놀렌산 형태로 이렇게 전환되려면은 많은 효소 작용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 매연, 즉 환경 오염이 되면은, 또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전환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메가6계는 이미 일반적인 오메가6는 우리가 식품에서 충분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충분해도 GLA로 감마리놀렌산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마리놀렌산 형태로 흡수를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혈통 속에는 이렇게 오메가3와 오메가6에 해당되는 감마리놀렌산이 같이 들어있죠. 이런 제품 국내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제품 국내에 아직 제가 못 찾아봤어요. 이렇게 우리께는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강황농축액이 들어있죠. 우리 혈통 속에 들어있는 강황 성분은, 강황은 지용성이에요. 근데 오메가6와 3 전부 다 기름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강황을 우리가 먹는 것은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을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강황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바로 녹아 소화돼서 흡수가 돼요. 그 외에 또
혈통 속에는 이것들을 또 보호하고 또 시너를 줄 수 있도록 또 다른 것 여러 가지 식물 추출물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혈통이 그냥 오메가3 그런 식품이 단순한 오메가3 식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식품을 드실 때 혈통하고 꼭 루테인을 함께 드시라고 그래요. 이 루테인이 DHA가 많잖아요. 눈과 뇌에만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신 체세포에도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건강식품 회사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우리는 식물성 오메가3야 하고 동물성 오메가3보다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식물성 오메가3에는 DHA 성분이 더 많다는 얘기죠. 동물성보다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필요한 아미노산과 칼슘 미네랄에 대해서 알고 이건 뭐 지방산 제품이 이렇다 기본적인 거. 여기에 이제 비타민까지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거 공부하려고 이렇게 사업 하나 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냥 비타민은 그냥 있으면 드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C만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그리고 우리가 먹는 부식류, 반찬류에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 이 장환경 우리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비타민 B군은 거의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장에서 다 합성돼요. 그게 장내 유익균에 의해서. 지방산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 식품에만 의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 혈통에만 혈통하고 루테인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식단에서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또 식단에만 의지하지 말고요. 건강식품을 통해서 이렇게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보충식품입니다. 아미노산, 즉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 식품에 특히 육류 단백질 과다 섭취는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예요. 흡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그게 대사가 되느냐 안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형태로 드시는 게 단백질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대신 값이 비싸지죠. 그러면 개별 단가가 높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싼 거, 개별 단가가 낮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비싼 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독이 된단 말입니다. 어디서 되냐면 장에서 독이 돼요. 근데 탄수화물은 과다하게 섭취되면 우리 몸 안에서 독이 돼요. 들어와 가지고. 단백질은 장에서 독성을 발생해서 이 암모니아 계통의 이 독성 산성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그게 2차적으로 장으로 흡수돼서 우리 몸을 해치고 또 장 속에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뿐만 아니라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해균이 번식하게 되면은 유익균이 세력을 잃고 단백질 식품 과다 섭취, 특히 육류 단백질 과다 섭취는 지양해주고 아미노산 형태로의 흡수는 지향해주시고 이건 적을제를 하고요. 이건 증가를 시키고 요 아미노산이 부족했던 사람이 이게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 몸속에서 아미노산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춘이 그렇게 명현 반응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미노산 부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기 많이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 좋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넘치도록 많은 단백질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제품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난리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일반적인 거, 가려움증, 그리고 전반적인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독성이 많은 곳에 마치 뾰루지처럼 가려워요. 습진처럼 가려워져요. 그쪽으로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아미노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간이에요. 간 봐보세요. 부드러운 덩어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 덩어리. 물론 혈액을 머금고 있죠. 간세포는 수시로 파괴돼요. 스스로 해독하면서 그 독성에 의해서 스스로 파괴돼요. 그래서 계속 재생돼야 돼요. 근데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간세포는 수시로 염증에 의해서 파괴돼야 되고 이때 재생돼야 돼요. 그리고 간세포는 수많은 효소를 생산해요. 효소의 원료가 기본 원료가 아미노산이에요. 기본 원료가 효소의 기본 원료가 아미노산. 부족했던 것들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이제 대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간세포, 죽은 간세포 쪼가리들이 빠져나오고 미처 다 대사되지 못하고 빠져나오죠. 그러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이놈들이 백혈구가 다시 수거해야 되는데 미처 수거되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게 피부 쪽으로 밀어내죠. 이제 가려움증이 나와요. 이때 밀려가면서 평소에 독이 많이 쌓여 있는 거 밀려나가면서 거기에 뾰루지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게 충분히 신장을 통해서 남는 단백질 우리 몸의 세포들 단백질 찌꺼기들이 다 대사되지 못할 때는 혈액에 떠도르면 안 되니까 이걸 신장으로 밀어내야 되죠. 콩팥으로. 근데 그것이 그 신장이 충분히 밀어내지 못할 때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 드시고 붓는 사람이 꽤 있어요. 청춘을 드시고 진하신 분 신경세포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럼 신경세포가 복구되는 거예요. 복구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뭐냐면은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일을 하면서 칼슘과 같은 미네랄 갖다 다 써요. 예전에는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칼슘과 같은 미네랄들이 좀 남아돌았죠. 있는데 갑자기 아미노산 들으니까 이게 대사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쓰죠. 갖다 쓰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요. 당이 있으신 분도 당연히 아미노산이 부족하겠죠. 이런 분들 특히 당이 있으신 분들은요. 몸이 근육을 많이 분해해서 써요. 당이 있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당이 심해지면은 점점 심해질수록 이제 말라가죠. 말라가면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부족했던, 즉 아미노산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 당이 있으신 분들이 딱 들어갈 때 의외로 많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당뇨를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몸에 노폐물이 많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 많고 이런 것으로 아미노산 우리 몸에 단백질 찌꺼기와 다른 찌꺼기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런 곳에 멀쩡한 부위에 아까 가려움증처럼 물집이 생긴다든지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제 드시고 또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